여기 건물이 예쁘고 좋아요. 근데 동생은 여기가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결국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일이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제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평일에 못 볼 정도였으니까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친구한테 남긴 말이 내 앞날이 깜깜해라는 말이었거든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게 다시 반복된다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은 12월 2일이고요. 그날 아침에 동생이 제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울면서 일이 너무 많고 자기의 상사가 동생한테 잠을 좀 자고 일을 하라고 눈에 초점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서 동생이 그렇게 된 다음에 회사에 물어봤죠. 출퇴근 기록이 있냐.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PC가 이제 켜져 있는 동안에 남은 로그 파일을 다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966장에 인쇄로 해서. 인쇄해서 준다는 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생이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는 그냥 저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동생의 이런 과로 자살을 했다는 거를 피해자인 유족이 입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랑도 싸워야 되고 이런 국가기관과도 싸워야 되고 또 생계를 위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과로나 야근에 시달리면서 왜 퇴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회사가 그분한테는 그냥 세상의 전부인데 야근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제가 그 동생 방문들 열어봤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동생이 오는 거를 못 봤어요. 제가 먼저 잠이 들었거든요. 야근은 없앨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야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희 의원 씨를 찾아왔었어요. 아, 예. 아, 잘 알고 계시는군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대 그 게임 업계인 넷마블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곳에 그때 청년 노동자들 3명이 돌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크런치 모드 정말 막 집에 못 가고 2박 3일씩 잠 한숨 안 자고 일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넷마블에서는 더 이상 밤에 그런 장시간 야근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니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넷마블 노동자인데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이제 밤에 야근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내 동생은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 진짜 막 이 대한민국 과로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모든 공동체가 막 다 붕괴되는 것 같고, 회사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곳에서 내 동생이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제가 또 살아남아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과로사 예방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선 고인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 노동부에서 한 답변이 굉장히 대단히 어이없었던 게, 올해 할당량이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경찰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올해 실적 다 채웠으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동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한 저 고인에게 업무를 저런 식으로 지시한 관리자나 임원, 사장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비극적으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건데, 그 과로사하고 또 경우가 좀 다르게 뭐 받아들여져서 뭐 더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과로로 인해서 또 우울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자살, 이렇게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과로사 입증 책임을 피해자의 유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과로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퇴근 기록표를 달라 회사에서 안 줍니다. 뭐 모든 정보를 회사가 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걸 입증하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과로사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로사가 아니다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관련돼서 입증 책임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사무 공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일단은 그 회사 책임인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오히려 그 책임을 벗으려면 회사나 보험공단 같은 데서 오히려 역으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 얼마든지 도입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과로 방지를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이곳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판교 등대, 판교 오징어 잡이배라고 부를 정도로 이 밤에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불기둥입니다. 누구시죠? 짜장 우리 아가 잘도 찬다. 우리 아가 꼿꼿하가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참 올길라. 아가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참을 깰라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멍멍해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참을 깬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찬다 우리 아가. 아이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이 시간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우리 과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분들 많이 힘드시고 바로 이 과로의 메카죠. 수면 부족의 메카. 바로 판교에 나와봤는데 여기서 그 퇴근하시는 분들을 한번 제가 직접 대한민국의 근로자분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한 달 기준 나는 야근을 몇 회 정도 하나요? 잘 세보진 않았는데 많으면 5번? 많으면 5번. 아직은 더 재밌을 때래 가지고서 좀 더 찾아서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아직.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일하는 게 재밌다. 여러분, 일하는 게 재밌는 분이 계십니까? 일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위선자예요. 야근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평균. 네, 말할 수 있는 평균. 솔직하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3-4번 정도. 주 5일에 3-4번? 자, 저희는 알아낼 걸 충분히 알아낸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게 주 5일에 3-4번이 사실 평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평균치는 약 2회로 저희가 판명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하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라고 저희가 수면 잠옷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까? 네. 하지만 여기서 삼행시를 잘 지어야지 2개를 다 가져갈 수 있고 삼행시를 못 지으면은 저희가 상의만 드리거든요. 빡치미로 삼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빡세게 일하고. 좋아요. 침대에 누워라. 침이 아니고 치예요, 치. 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빡치게 일했는가? 치가 떨리는가? 죄송한데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됩니까? 미요. 대신 선배님은 이걸 드리고 절 밉다고 하셨으니까 핑크색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 중에 가장 고된 근무를 했던, 쉬지도 못하고 가면 편집해야 되고 여자의 몸에 불구하고 소의 탈을 쓰고 달구지에 있는 저를 끌었던 나 다시 돌아갈래. 저 소 안에 우리 가족이 또 들어있는데 심지어는 또 여자분이었어요. 맞아요. 스텝도 너무 힘들어요. 요즘 이 과로 문제 때문에 방송을 여기저기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도 나가보면은 다 우리 방송국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 방송 일을 어디 가서 네. 못하거든요. 업무 강도가 좀 세긴 세죠. 아이고. 하루에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오늘 같은 날은 20시간? 20시간 정도. 자, 여러분, 표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0시간이 넘어가는 이런 일은 안 돼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더 써야죠. 사람을. 네, 사람을 너무 일손 조금 부족. 쓰니까. 그렇죠. 일손부족. 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철물점이 아닌데도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의 절연 테이프과 양면 테이프 갖고 다닙니다. 이거. 근로 환경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충격적인 이 실태네요, 실태. 이분에게도 쉬시면서 일하라고 수면 잠옷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 잠옷 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수면 잠옷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예인이 입었던 잠옷 한 번쯤이라면 누구든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현 씨를 빨리 퇴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빡치미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빡치미. 잘 자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좀 많이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노동청 그런 얘기들은 너무 화가 나는 네.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분들도 과로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1000개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나가도 거의 뭐 주마간상격이고 그렇죠. 뭐 또 신고가 들어와도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도 좀 더 많이 늘리고 또 현장에서 명예근로감독관 같은 것도 좀 더 늘려서 일단 이 노동시간 단축이 잘 정착되게끔 하는 과정, 요 과정을 좀 잘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특례 조항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이 드는 그런 자리네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해서 이제 뭐 해고를 하신다든지 또 이런 부작용 맞아요. 또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일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또 정부 여당으로서는 다양한 재정적 수단이라든지 정책적 수단을 좀 고민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노동부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 기준 마련에 앞장서며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 보호 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라고 좀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 방송을 좀. 인간에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죠. 신성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다음 주도 저희가 빡치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해서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치미. 건설, 조선업 산재 사망자의 90%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총괄하는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최종 책임을 지게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은 도급을 주지 않고 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산재 사전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저희 청와서 네. 네, 한번 낭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약속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네, 사인도 해주셔야 돼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가연 씨는 여성스럽게 하고 다니지 않냐. 조금 더 여성스러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머리가 짧냐. 화장 더 해야 돼요. 화장 무조건 해야 돼요.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예쁘다는 건 당신이 상품성이 있다는 말과 동일시되는 거죠. 모두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 기업이 선호하는 얼굴상이라면 얼굴도 봤는데 머리카락도 없다. 가게에 들어가면 언니한테 맞는 거 없어요라는 말부터 듣는 거예요.